자, 오늘은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뭐 넷플릭스가 대표하는 건 아닌데 이 빅테크를 얘기하려고 보니까 오늘의 이슈가 그거더라고요. 넷플릭스의 실적이 기대보다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뭐 나쁘진 않았는데 not bad. 근데 주가는 이렇게 빠지더라.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지금 바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요즘에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 넷플릭스가 지금 왜 빠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혹시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뭐 서학개미라고 부르는 이제 주식을 하는, 서양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많이 고민을 할 텐데, 물론 이제 하향세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요거에 의해서 이제 다른 빅테크 주식들, 혹은 빅테크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테슬라죠, 주식이 빠질 거냐 뭐 이런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넷플릭스가 왜 빠졌냐, 실적은 좋던데, 실적 좋은데 뭐 나쁘지 않은데 왜 빠졌지? 그래서 뭐 이게 가진 이유를 설명을 해요. 뭐 이런저런. 그래가지고 그거에서 납득을 하는데, 그냥 중요한 얘기는 이겁니다. 딱 한 가지죠. 기대보다 못했다는 거. 여러분, 이 주식을 할 때 어닝이 좋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요즘 많이들 생각을 하는 것 같던데, 이제 그래서 뭐 이제 27일이면 실적이 나온다, 저 다 들은 얘기예요. 제가 서양 주식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뭐 언제 실적이 나온지도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워낙 많이 들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얘기하게 된 건데, 뭐 이쪽에 실적이 나온대요. 그래서 실적이 나오니까 일제 실적이 나와서 좋으면은 주가는 더 튀겠지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면은 주가가 오르고, 나쁘면 주가가 빠지면 주식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돈을 벌겠죠. 근데 생각처럼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주가가 그날 빠지기도 하죠. 왜냐? 기대보다 잘했냐, 기대보다 못했냐가 중요한데, 그 알고리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식을 잘하기는 어려워요. 기대가 중요합니다. 기대보다 못했냐.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을 하겠죠. 그럼 기대보다 잘했냐는 건데, 그 기대라는 건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뭐 그 사람들의 어떤 평균적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거보다 잘했는지를 생각해야 돼. 이제 흔히 컨센서스라고 하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건 기대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가 많이 높으면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가 없는 주식이라 보지도 않겠지만, 기대가 낮은 주식은요, 적자가 나도요 더 빠지지가 않아요. 주가가 희한하죠. 적자가 나도 안 빠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빅테크 중에도 적자를 내면서 성장하는 기업들도 있었죠. 근데 적자가 나도 왜 안 빠졌냐? 그거 적자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웃 오브 안중이거나, 혹은 그 적자에 대해서도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거죠. 왜냐? 워낙 기대가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기대가 얼마인지가 중요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밸류에이션을 알아야 되는데, 요즘에 장기로 이렇게 성장해온 걸 이미 관찰을 했고, 요쯤에 뛰어든 사람들이 이 주식이 무조건 우상향할 거다라는 믿음이 굉장히 있으면서 밸류에이션을 정말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밸류에이션을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중간 좀 빠져도 올라갈 거야. 왜 또 이런 믿음이 생겼냐? 그럴만하죠. 이게 왜 그런 믿음이 생겼냐면, 테슬라나 코인으로 대비되는 어떤 그런 종목들이 다 어떤 과정을 겪었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갔다가 떨어졌는데, 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그래, 여기서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역시 반대로 갔으면 되는 거였어 라고 생각을 하죠. 이 두 번 뭐 세 번의 어떤 경험들을 보고. 근데 얘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빠지는 흐름인지 이렇게 가는 흐름인지, 그쵸, 이거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거죠. 정말 알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에 대한 논리는 뭐다? 그냥 돈을 찍는다. 돈을 찍으니까 우량한 자산은 무조건 오를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정말 통탄한 일인데 이런 믿음이 그냥 막연하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과거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뭘까요? 이게 그 한 시대를 구가했던 OCI를, 옛날 이름으로 동양제철화학. 제가 이 OCI에 대해서 늘상 말하지만 주식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건, 오히려 반대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시절에 어땠냐? 이 전에는 안 보이는데, 요 전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아주 피크를 찍고 60만 원을 뚫고, 막 그 당시에는 태양광, 이 엄청난 테마였거든요. 여러분, 전기차 그거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제가 워낙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핫했는지 그 안 속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그냥 매니저로서 겉에서만 봐도 여기저기서 하는 거를 들리고 누가 바이 의견을 내고 누가 뭐 어쩌니 의견들이 간접적으로라도 들리잖아요. 그걸 들었을 때만 해도 되게 핫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되게 핫한 주식이었습니다. 지금의 뭐 2차 전지 혹은 뭐 전기차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내려오는 동안에도 계속 바이 의견이 들리다가 여기서 약간 멈췄죠. 그전에도 이렇게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40만원대에서 바이 의견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것도 제일 많이 통계적으로 본 건 아니고 제 경험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저희 하우스에서도 바이 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요렇게 갈 줄 알았겠죠 다들. 근데 요렇게 갔죠. 가가지고 또 살아나는 듯 했는데 여기서 또 바이가 이때보단 적었지만 여기도 좀 바이가 나왔는데 20만원대. 그러고 내려가서 지금 얼마까지 찍었었냐? 2020년 3월 19일 날 26,000원 찍었어요. 26,000원. 그러니까 65만원짜리가 26,000원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죠? 4% 수준인 거죠. 이게 25분의 1이네요. 2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정말로 그 기대했던 순간이 다시 온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다시 실적도 좀 나오면서 다시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만 보면 굉장히 오른 주식인데 과거를 보면 엄청나게 처참하게 빠졌던 주식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 이거를 태양광 투자했을 때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를 안 좋게 생각했겠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미래성이 있고 굉장히 로지한 종목이었어요. 지금처럼 똑같습니다. 지금은 그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 광풍이 어땠는지 다들 모르니까 공감이 안 가고 그래 저거는 저거고 별개일 거다. 테슬라야말로 진짜 전기차를 집어삼키는 선도하는 기업이야. 혹은 넷플릭스는 뭘 할 거야. 뭐 다 그랬죠. 기업은 다 다른 어떤 모습을 가지긴 하겠지만 다 부침이 있고 그 부침 속에서 이런 기대감이 빠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 OCI가 망했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부침을 좀 겪었다가 결국 기대했던 순간이 왔어요. 왔지만 내 주식은 그렇지 않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바는 뭐냐, 밸류에이션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주식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기대보다 잘했냐 기대보다 못했냐를 알기 위해서는 기대치가 얼마인지를 아는 게 밸류에이션이고,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을 해서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주식은 아주 일시적일 수 있죠. 그 일시적인 게 좀 생각보다 길 수도 있습니다. 3에서 5년씩 뭐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어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무게를 못 이기고 결국 내려오는 게 거의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대가 적은 거를 잘 찾아서 조금이라도 더 잘할 종목을 찾는 게 확률적으로 더 낫죠. 여러분, 베팅을 할 때 내가 보기에 편한 걸 투자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넷플릭스로 돈을 벌든 혹은 뭐가 있을까요? 국내 어떤 주식으로 돈을 벌든 간에 뭘로 벌든 2배를 벌면 똑같은 건데 거기에 이름이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뭔가 멋지고 로지한 거에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 심리가 저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이 막 빠지니까 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막 내려가니까 자, 이제 기회다. 왜냐? 그 전에 이렇게 된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가겠지.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기회. 코인이 오늘도 엄청나게 빠지더라고요. 오늘 2022년 1월 21일입니다. 엄청나게 빠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또 올라갈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근거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코인은 밸류에이션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어떻게 투자할지 알 수 있는 재간도 없거든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약간 무적의 논리, 이런 논리를 가진 분들도 있어요. 뭐 금리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실은 어떤 코인이나 고성장주는 좀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 맞아요. 금리를 계속 올려나갈 거기 때문에. 왜냐면 돈의 힘으로 올라간 건데 이 돈을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돈을 줄이겠다는 거니까 당연히 이게 올라가는 게 이게 좀 영향을 받는 게 맞죠. 내려갈 확률이 높죠. 근데 금리가 그럼 약간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금리가 내려가면은 그래 좋았다 이거야. 코인이나 고성장주가 좋았는데 금리가 반대로 이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게 안 좋겠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돈 가치가 이제는 올라간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월급 가치가 올라가고 월급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그걸로 또 삽시다. 이런 뭐
약간 올라가도 좋고 내려가도 좋고 오히려 좋아 막 이런 어떤 논리들이 계속 퍼져나가면서 마치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한 사람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무리를 지어서 몇백 명을 이끌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이 어떤 사회적 현상이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를 이게 쭉 하다 보니까 이 정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정리를 간단하게 하다면 제가 늘상 말하는 이 빅테크 주식들은 사실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2022년에 될지 2023년에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 잡으려면 금리 올리는 수밖에 없고, 그게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금리를 올린다는 건 결국 돈을 줄인다는 건데, 돈을 줄여 나가면 당연하게 이 돈으로 밀어 올려진 자산들이 내려가죠. 내려가면 여기에 레버리지를 썼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무리를 해서 투자한 사람들은 또 팔게 되고, 그러면 또 이게 나오겠죠. 또 이렇게 여기서 팔리는 자산이 나오고, 또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말려서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이런 영향을 받을 확률도 높고요. 심리가 악화되면은, 한번 심리가 반전되면 그거에 대한 신념이 무너지기 때문에 또 정말로 이게 새로 알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밸류에이션 공부부터 하자.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돈 못 벌어도 상관없어요. 이거 지금 잠깐 돈 벌어가지고 잠깐 돈 벌 생각에 이게 좀 태웠다가 그 뒤에 결과적으로 잃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하면 됩니다. 분석하는 거 공부하고 밸류에이션 공부해서 차근차근 내가 이거 정말 감이 잡힌다. 그래, 밸류에이션이란 이런 거야. 이거는 이 밸류는 좀 싼 거 같고 비싼 거 같고, 최소한 이런 기준은 가진 채로 투자를 해야죠. 이게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가 아니고요. 그렇게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최소한 기준은 잡고 투자를 하는 게 낫겠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